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두콩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4시 32분입니다. 돌아온 브이로그 도파민 디톡스 에디션. 오늘의 브이로그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이 바로 금주 200일째이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날 그 도파민 네이션의 작가님이신 NRM키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날부터 도파민 디톡스라고 해야 할까? 저한테는 스마트폰이랑 이제 저녁에 마시는 맥주, 음주 습관을 좀 길들여보고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0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그가 해온 도파민 디톡스 200일간의 여정, 무엇이 가장 힘들었고 무엇이 가장 변했나 그런 얘기도 나누고 최근에 최애템들, 읽고 있는 책들 이런 거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주에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는고 하니 논문 리비전이 이제 데드라인이 월요일이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 분석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이제 거의 마무리돼가지고 어제 이제 이번 주 처음으로 좀 발 뻗고 잔 날, 투챕터 북클럽 이제 초대장이 어제 다 발송이 됐는데 그거 준비도 하느라고 아침 저녁으로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침 저널링은 그래도 꼭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이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100% 내돈내산 요즘 최애템 데일리 플래너 5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시간이 30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타임 블락킹 플래너로 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저널을 사긴 했어요. 이거랑 저널링을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 노트를 찾다가 이거를 아마존에서 샀는데 꽤 많이 썼거든요. 이게 벌써 거의 매일 써요 이걸. 이상해요. 이게 저널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별로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하면 이게 달라요. 도파민 디톡스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것도 내돈내산입니다. 핸드폰 락커인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안 쓰니까 문제죠. 근데 핸드폰 케이지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넣고 자러 하고, 오늘은 이 제 200일 금주 트래커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핸드폰을 꺼내기는 했지만 아침에 책 읽고 저널링 하고 러닝 나가기 전까지 한 7시 정도까지는 핸드폰을 케이지 안에 넣어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보지 않은 상태에 나와 핸드폰을 보고 뭐 이메일 체크하고 그다음 소셜미디어 체크하고 이후에 나는 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한테는 소셜미디어 이런 거보다 이메일이 제일 중독적이거든요. 이메일을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켜면은 한국에서는 제가 자는 동안에 이제 업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종 뭐 재미있는 책 소식, 협업 제안, 정말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 70, 80% 정도가 제 이메일 화면으로 도착을 하거든요. 이메일을 탁 여는 순간 이 즐거움이 확 느껴지고 아침에 다른 거를 이렇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데블스 플랜이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정종현 PD님의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짝 방해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 핸드폰을 이 케이지에 넣는 그 의지를 한순간만 딱 발휘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팝니다.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의 최애템 독서대를 샀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렇게 좋죠? 짱짱해요. 안정감 있습니다. 역시 내돈내산. 아마존에 가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스티븐 핑커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블랭크 슬레이트.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빡빡한데 읽으면서 너무 감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텍스트의 빡빡함에 한번 감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 하나로 재미있게 흥미롭게 놀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지성에 감탄을 하게 되는 책. 스티븐 핑커스의 책을 이제 좀 읽으려고 레셔널리티 이 책도 아마존에서 되게 싸게 팔더라고. 2불인가에 팔게 그냥 덥석 사놨습니다. 이게 사실 도파민 디톡스와 관련이 있기도 한데 예전에는 사실 저도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쉬운 책을
원서로 읽고 어려운 책은 국문서로 읽기를 선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반대로 바뀌더라고요. 어려운 책을 오히려 원서로 읽고 쉬운 책을 국문서로 읽는 경향이 생겼어요. 왜 그런 거 하면 스마트폰, 그다음에 내가 빨리 즐거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꾸 책도 막 빨리 읽으려고 그래요. 빨리 읽으려면 사실 스키밍을 하게 되거든요. 스키밍을 하게 되면 책을 읽고 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책을 국문서로 사실 읽는 그 이유가 되게 큰데, 원서로 책을 읽으면 속도가 아무래도 국문서를 읽는 것보다 느려지는데 좀 의도적으로라도 천천히 되풀이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좀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자발적으로 제약을 거는 게 그걸 원서로 읽는 것? 네, 그건 것 같아요. 다른 책을 2권, 3권씩 읽을 시간에 이제 한 권밖에 못 읽는다 하더라도 다른 책에 2, 3권, 4권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읽고 싶은, 잘 쓴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으면 되죠. 그러면은 다시 반복해서 읽고 좀 느리게 읽어도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빨리 즐거워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빨리 읽고 싶은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잘 길들여가지고 꼼꼼히 다시 읽는데 원서 읽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Good morning, Mando. Yosa, can you open the garage, please? I'm just so hungry. 가요. 가요. Mandu goes to physical therapy this morning, so I'm dropping him off. Wish me luck. Bye, hon. Have a great day. I'll pick you up tonight. Bye bye. 모델을 돌려놓고 점심시간입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오늘 진아영 선생님과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잘 들려? 예, 너무 잘 들려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기대했어요. 네, 스탠포드의 통계학자로 있습니다. 네, yes, this is. 선생님이랑 제가 억지로 좀 연을 엮어보자면 일이 아직 덜 끝났지만 만두 씨가 기다리는 관계로 요가 가려고 했는데 요가도 못 갔어요, 오늘.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안녕! 잠깐만. Hi. How's your day? 괜찮아. Trader Joe's! Yo, you are so pretty. What are you talking about? 우와, 이거 재밌어요. It looks like Garlic. garlic. Let's see, what are we going to buy today? We got. We need some oat milk. You want to put it here? Maybe it's too heavy for you though. 아니, 괜찮아. I'll put one. Okay. Yogurt, let's buy a Costco. I've got some oat milk, some onion rings, yampudding. 예, 집에 왔습니다. good to be home. 돌콩의 언박싱 타임. 이거는 아마 프로틴바일 것 같고 다 찌그러져서 여보 다 찌그러져. It's a bar. Oh, full box. 고맙습니다. This is from Korea. 이거 뭐예요? Let's see. Korea EMS. Woo! Dopamine Nation Black Edition. Wait, that's so cool. 진짜 재밌어요. 이 도파민네이션 작가님이신 NRM키 박사님과의 그 인터뷰 영상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 책을 한국에서 내주신 흐름출판에서 블랙 에디션이 나왔다고 책을 미국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흰 커버도 좋은데 블랙 커버는 더 멋있네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왔기 때문에 핸드폰은 케이지에 넣습니다. 11시간 반 정도 넣어놓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놓고 시간을 세팅합니다. 11시간 45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11시간 45분이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4, 3, 2, 1. 네, 그러면 열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주말은 내일 시작이니까 오늘 저녁에 일을 다 맞춰 놓는 게 목표입니다. 가자. 여러분, 도파민 디톡스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추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 그 200일간의 여정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이메일 확인 중독, 저녁에 퇴근 후에 마시는 그 맥주나 와인 한 잔, 이걸 제가 마음대로 끊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는데 200일 동안 그 습관들로부터의 디톡스를 어떻게 해왔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노 스마트폰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게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니르 이알 선생님이랑 요한 하리 선생님 인터뷰에서 이제 많이 참고를 해서 조금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 먼저 1번 핸드폰 케이지, 그 락박스 잠금하는 거 요한 하리 선생님도 쓴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규칙적으로 써야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젠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어플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 어플이 일단 무료 어플이고요. 그 내가 특정하는 어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유튜브 스튜디오, 넷플릭스, 이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아이콘이 이렇게 흐린 색깔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콘을 제가 터치를 하면은 진짜 중요한 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정말 전 그래도 내가 이걸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5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거의 이제 안 쓰죠. 이 어플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약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게 방어벽을 치고자 니르 이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머니팩트, 돈을 걸어가지고 이제 서약을 하는 그걸 해서 남편이랑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반을 넘어갈 경우에는 10만 원 내기를 했습니다. 같이 했어요, 남편이랑. 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끊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프렌즈의 챈들러 빙 역을 했었던 배우인 매튜 페리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후에 제가 그 자서전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자서전이 약물과 알코올과 담배 이런 것에 대한 중독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한 90%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중독이 내 마음대로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꼭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돌려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고 그걸 이제 본인이 나는 이게 중독이구나 인정을 하고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중독이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AMA, 미국 의사협회에서도 중독은 병이다,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하고 싶고 저도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랭키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진료를 받은 건 아니고 제 주치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를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2주에 한 번 화상으로 버추얼 미팅을 꼭 해가지고 체크인을 했고요. 또 그분께서 소개를 해주신 헬스 비헤비어 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저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6주간 그걸 매주 1시간 반 정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듯이 I'm Sober 이라는 어플을 저는 썼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어플이 가장 좋은 점은 첫 번째, 아침 8시 되면 딱 알람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해야
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서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내가 왜 이걸 시작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 도파민 디톡스가 왜 중요한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 내가 쓴 그 글을 매일 보여줘요. 그래서 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디톡스를 시작한 지 30일째, 그 다음에 뭐 한 달째, 그 다음 2달째, 1년째 이렇게 해서 본인과 비슷한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의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해결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커뮤니티의 이제 일환으로 속해가지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주일은 모두가 알듯이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에 가장 많은 주의를 뺏기는 시간, 그리고 맥주와 와인을 한잔 하면서 약간 그 릴렉스하는 시간대가 퇴근 후였어요. 그런데 퇴근을 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시간이 진짜 많은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와서 책을 읽어야겠다고 책을 진짜 읽을 책을 구체적으로 사놔서 이렇게 거기 잘 보이는데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한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다 재미없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냥 인생의 개노잼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일주일 동안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한 가지 더, 일주일 동안 제가 자꾸 새벽에 잠에서 깨는 거예요. 저는 잠으로는 사실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거의 통잠을 정말 꿀로 자는 상당히 건강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새벽 2시쯤 되면 정말 칼같이 계속 깨요. 그래서 눈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싶다, 와인 한 잔 딱 하면 다시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변했던 게 한 2주 차부터는 그것에 약간 익숙해져요. 조금씩 이거 내가 아는 지루함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살짝씩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30일 차 정도가 되어도 와,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습관을 들이거나 습관을 끊어내려면 30일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웬디 우드 박사님의 Good Habit, Bad Habit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30일은 사실은 속설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습관이라는 게 크기의 차이도 있고 종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떤 30일이라는 일관적인 룰을 적용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그 30일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 웬디 우드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자기 새로운 얼굴에 익숙해지는데 약 30일 정도 통계적으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모든 습관이 30일 만에 길러지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로 30일이 지났는데도 이게 익숙해지는 느낌이 좀 안 들었다는 거? 근데 뭐 그 30일이라는 건 사실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이라는 걸 이렇게 오래 써오고 내가 많이 보고, 술이라는 건 20대부터 마셔왔던 건데 이게 어떻게 30일로 디톡스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일이 넘었는데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길들여진 느낌이 들어요. 저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더 이상 막 예전처럼 매력적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는 그런 대상은 아닌데, 술 같은 경우는 200일을 금주를 했다고 해서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게, 제가 매튜 페리 아까 자서전 읽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튜 페리 자서전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2년간 디톡스를 하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일단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모든 게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오히려 그 중독의 증상이나 강도가 더 심해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200일 했다고 해서 막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독 앞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겸손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독의 물질이 뭐가 됐던 간에 그게 술이나 약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drug of choice, 자기가 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겸손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30일이 지나도 와, 이걸 끊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자꾸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인생은 대노잼이 되어 있는데 정말 뭘 위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내가 왜 시작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하고 그걸 써놓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그 생각을 굉장히 분명히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마트폰, 그 술에 의해서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저는 그냥 완전히 너무나 지친 상태였고 이렇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만두면 결국 나중에는 다시 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을 똑같이 겪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에나렌키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중독적인 그 행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살짝 어려운 걸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막 진짜 그간 읽고 싶었던 어려운 책, 두꺼운 책, 벽돌책 이런 걸 옆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었는데, 그래 그러기보다는 한편으로는 즐거울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만두 씨랑 정말 영화를 많이 봤고, 영화를 끝나고 나서도 그에 대해서 찾아보고 해석에 대해서 약간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 진짜 많았던 것 같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 때는 쇼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영화를 한 편 한 2시간에서 3시간짜리 영화를 보려면 그 사이에 막 폰을 몇 번이나 보고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폰을 딱 잠궈놓고 영화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니까 훨씬 몰입감 있게 볼 수 있고, 영화를 보는 게 너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 예전에 정말 20대 때 했었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살짝씩 안정되어 가면서 비로소 이제 책을 조금씩 원래 염원했던 대로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책을 진짜 훨씬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지면서 좀 널뛰기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만두 씨랑도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옛날에는 그냥 막 감정 막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살짝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일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싱글 태스킹이 가능해졌어요. 옛날에는 샤워를 할 때도 뭘 틀어놨어야 됐었고,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서 꼭 봤어야 됐었고,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도 핸드폰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예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뭐 러닝을 갈 때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했어요. 뭔가를 계속 듣거나 플레이를 하고 있어야 됐는데, 산책을 한 1시간 정도를 해도 아무 음악이나 팟캐스트나 뭐 오디오북을 듣지 않아도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주위의 새소리나 나뭇잎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소리가 이랬다고 이런 걸 느끼면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다는 거. 요하나리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나는데,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완전히 환상이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의 일만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라고 착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일 사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퀄리티 같은 것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삶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빨리 이걸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고, 계속 쇼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막 책을 읽어도 빨리 읽어야 돼, 영상을 보더라도 스킵하면서 빨리 봐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그 순간을 그대로 음미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 조금 더 잘 들리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듣거나 본 것들을 조금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나무, 동 트는 장면들, 남편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사소한 것들에도 약간 집중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재밌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에나름키 선생님이 쾌락과 고통의 시소를 민감하게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내 시소가 조금씩 다시 민감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작은 행복들을 내가 알아차릴 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디톡스 꼭 해야 되는가? 사실 쇼폼, 그 다음 오락형 컨텐츠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엄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딱히 중독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내 의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굳이 디톡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밌게 살면 좋죠. 근데 이게 좀 중독인 것 같다,
갸우뚱하시는 순간이 있다면 에나렌키 선생님이 중독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만을 자꾸 기다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행동에 쓰는 시간이나 돈, 주의력, 양 같은 걸 낮춰서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좀 약간 레드 플래그라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약간 비밀이 생긴다는 것도 중독의 한 특성이긴 하죠. 자꾸 혼자 남겨지고 싶고 혼자 남겨지면 이제 그 중독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하루가 그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내 삶의 자율성, 내 삶의 방향, 주도성 같은 것들이 그 drug of choice, 그러니까 중독적인 행동이나 물질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디톡스를 한번 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자율성, 의미의 추구,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원하는가? 러셀 로버츠 선생님한테 제가 이 얘기 여쭤봤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삶은 동물의 삶과 가까운 것이고 인간의 삶에는 어려운 감정들, 외로움, 지루함, 그 다음에 실패, 슬픔 이런 것들의 자리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중독성이 있는 것들, 술, 약물, 스마트폰, 게임, 음식, 포르노, 쇼핑, 도박, 담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그런 불편한 감정들, 외로움, 스트레스, 지루함, 슬픔, 화남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약간씩 마비시키잖아요. 그 감정들을 처리하지 않고 우리를 마비시킴으로써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브레이넌 브라운 선생님의 Atlas of Heart라는 책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런 불편한 감정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마비를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어떤 중독적인 행동이나 약물로 계속 마비를 시켜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물론 그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행복 역시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있어서 중독적인 물질 혹은 행동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에서 어려운 감정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울 리가 없죠.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뿌리가 되게 깊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그 순간의 기쁨, 나를 빠르게 괜찮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 instant gra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지 않고 반면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해가는 것 혹은 조금 후에 오는 보상들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해가는 것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것들로 삶의 부분들을 조금씩 채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데 도파민 중독적인 행위나 물질에 의해서 그 여정이 방해받고 있다면 저는 꼭 한번 도파민 디톡스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최근에 마일리 사이러스와 저스틴 비버의 주치의로도 알려져 계신 데니얼 에이먼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술을 안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입에는 맛있지만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해로운 약물들, 담배 이런 것들을 그만두는 게 내 삶에서의 어떤 즐거움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런 물질들, 이런 중독적인 행동이야말로 정말로 내 삶에서의 행복들 그리고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내 삶에서 착취해가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행동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즐겁게만 살고 싶고 쾌락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간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꼭 여쭤봤을 때 어김없이 그분들께 들었던 대답은 어려운 감정들에도 분명히 기능이 있고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와 배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삶이 쾌락과 즐거움만으로만 가득할 수 없다면 삶에는 분명히 어려운 것들, 어려운 감정들의 자리도 있는 거라면 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충만히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앞으로 내 마음에서 어떤 근육들을 길러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200일인 것 같습니다.